안녕하십니까, 김현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뮤직 21 패키지를 이용해서 노래를 재생하고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심층 신경망 네트워크로 학습을 한 후에 이 네트워크의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직 21 패키지의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하고 간단하게 뮤직 21을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티니 노테이션 방법으로 제공 음악을 악보를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심층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뮤직 21 패키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뮤직 21은 음악에 관련된 집안 문제들에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뮤직 21 패키지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연주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뮤직 21은 MIT에서 시작된 도구로서 MIT에서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뮤직 21을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뮤직 21 패키지를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pip install 뮤직 21로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선지 악보 패키지를 연동시켜서 동작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이트에 가서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와 같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오선지에 관련된 악보에 관련된 그런 패키지들도 연동해서 뮤직 21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한 맛보기 뮤직 21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직 22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인스톨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선지 악보를 이와 같이 다운로드 시켜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된 후에는 여기서 패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패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뉴스 스코어 여기서 다운로드한 악보 패키지 다운로드한 곳이 설치되어 있는 실행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 패스 이름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건 패스를 설정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켰을 경우에 다시 이 코드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 환경에 그냥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하고 나면 이제 뮤직 21이라고 하는 패키지와 뮤스 스코어라고 하는 악보 관리용 패키지 두 가지가 다 설치가 된 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from music 21 import all 했습니다. 자, 그러면 convert라고 하는 객체는 여기에서 지금 import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convert.parse 하고요. 이와 같은 스트링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s를 객체를 리턴 받죠. 그게 show하고 show 이런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midi라고 하는 옵션이 뭐냐? 이와 같은 음악으로 플레이를 시켜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f sample mid 하면 동시에 플레이 시켜줌과 동시에 파일에 sample.mid라고 이 음악을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와 같은 코드의 음악을 플레이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C.S.show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악보를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악보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4분의 3박자, 4분의 3박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C가 도입니다. C, D, F, G, A, G, F. 이거는 도, 레, 파, 솔, 라, 솔, 미죠.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4라고 하는 얘기는요, 4분음표라는 얘기입니다. 4분음표요. 그리고 8은 8분음표입니다. 그런데 요 F는 요게 F거든요. C, D, F, G, A, G입니다. 이 경우 C는 4라고 넣어줬고요. D는 8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F와 G는 16이라고 했고요. F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으면 앞에는 음계고 뒤에는 그 음표입니다. 그래서 4분음표, 8분음표라는 뜻이고 쓰지 않으면 앞에 있는 음표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분음표, 8분음표가 됩니다. 그리고 16분음표죠. 그 다음 것도 안 썼으니까 16분음표가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티니 노테이션 방법으로 악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악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P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보의 객체 P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P에 플랫 노트스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음계죠. 요 CD, 요 음계들을 이런 식으로 n.pitch.name, 그 다음에 옥타브, duration, length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C음은 옥타브, 4옥타브다는 얘기죠. 중심이 4옥타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아노의 음계를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C 또는 CD 할 때 영어로 C음, D음 하고요. 우리로 도, 레, 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음은 기본적으로 4장조의 음계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표시를 하자면 4장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치, 네임은 C고요. 우리말로 하면 도조, 그러면 4장조고요. 그리고 이것은 쿼터 랭스 4분음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음표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노테이션으로 음계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T&E 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악보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T&E 하고 4분의 4박자짜리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문자 음계가 있고요. 소문자 음계가 있습니다. 대문자 음계는 낮은 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3옥타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3옥타브고 여기서부터는 4옥타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옥타브 낮은 음은 대문자로 하고요. 4옥타브는 기준이죠. 우리가 그 음계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C, D, E, F, 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쉼표는요. R로 표현합니다. R로요. 쉼표는 높은 음, 낮은 음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R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음표에 해당되는 쉼표다. 그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가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지금은 요 음표의 기호를 표현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C4 음표를 만드는데 언더바하고 넣어주면 그게 가사를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거기다가 가사에다 C4를 넣었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와 같은 의미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사 입력 방법으로 음계 표기법을 표시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요거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플레이만 할 때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또 가사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봤죠. 보시면 C, D, E, F 대문자죠. 대문자는 뭡니까? 3옥타브라고 했죠. 3옥타브짜리는 낮은 음자리로 표기를 합니다. CD는 기본은 높은 음자리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로 하고 C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C는 뭡니까? 4옥타브의 C죠. 4옥타브의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C, D, E, F, G, A, B 그 다음에 R사 R은 게 쉼표라고 그랬죠. 4분음표 쉼표라고 하겠습니다. R은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4옥타브죠. 5옥타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어포스트로피를 하나만 쳐주면 5옥타브가 됩니다. 그리고 6옥타브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를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표 길이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분의 4박자에 온음표다. 온음표다 하면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음표 두 개가 온음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이 온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두 개를 하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두 개면 온음이 되죠. 그래서 4분의 4박자에 한 마디가 4박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분의 1음표 하나 넣습니다. 4분의 1표 하나 넣습니다. 8분의 1을 두 개 넣으면 8분의 1 두 개 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두 개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한 마디에 온음이 됐습니다. 자, 이 경우는 16분음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뒤에다 16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 16 두 개 하면 8분의 1, 8분의 1 두 개 하면 4분의 1, 4분의 1 두 개 하면 2분의 1, 두 개 더하면 온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1, 온음, 2, 2분의 1, 4,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뭐 32분의 1도 필요하다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표의 길이, 박자는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요. 뉴스 21 홈페이지에서 티니 노테이션 사용법을 소개해 놓은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축약해서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가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언더바 D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와 같이 묶어서 표기하는 방법들도 표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기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본시 이 패키지는 전문 음악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능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음악적 테크닉을 다 구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툴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음악 하나를 만들어서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나비아라고 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악보 개체를 만들고 쇼에서 미디 하면 노래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B 걸 나비아 하면 나비아.mid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가 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쇼를 하게 되면 이 악보도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음악도 플레이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는요 고양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완성을 합니다. 솔솔 미파솔 이런 식으로 악보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다 한 다음에 미디 그 다음에 또 고양이 봄이라는 노래도 저장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노래가 플레이가 될 겁니다. 이 창이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창에 의해서 노래가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의해서 이 악보가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솔 미파솔까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력이 되도록 코딩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고양이 뱀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만드는 것은 여기는 지금 마디가 하나, 둘, 셋, 네 마디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마디씩 정리가 돼야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네 마디로 하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가 떴을 때 이름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요. 여기 메뉴에 보면 여기 메뉴 포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르면 여기 창이 뜨게 됐죠. 여기서 4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악보로지가 탁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쇼 명령으로 만들어준 악보는 이게 뭐 8마디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쇼 명령하면 이것만 뜨는 게 이 창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이 뜹니다. 뜨면서 이 안에다가 악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악보가 8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4마디로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 한 번에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메뉴에 열어보시면 이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XML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XML로 저장할 수도 있고 웨이브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XML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뮤직 21로 이 자리에다가 XML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걸 입력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 음악을 또 쇼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쇼를 하게 되면 얘가 이런 프로그램을 띄우면서 여기다 악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XML로 저장하게 되면 이 악보를 XML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뮤직 21 패키지에서 다시 그 파일을 그냥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걸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연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연주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을 가지고 악보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악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DNN 모델을 구성을 하고요. 학습 함급 설정하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성능도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사용해서 음을 이제 생성해서 플레이 시키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방법은 한 스텝씩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음씩을 차례대로 기억을 더듬어서 악보를 생성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여기서 학습이 되고 나면 이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항상 고양이 봄을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패키지입니다. 뮤직21 패키지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를 로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패키지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타임 스텝 5라고 하는 말도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5개씩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고양이 봄, 아까 입력했던 이 고양이 봄을 이런 식을 한글을 뺀 나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고양이 봄에 대한 악보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먼저 준비를 하고 이 코드를 가지고 신경회로망 모델이 이 악보를 학습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먼저 고양이 봄 그 악보, 조금 전에 고양이 봄이라는 변수 안에 악보를 저장해 놨었죠. 악보 음계 악보를요. 이것을 갖다 sequence to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n2i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시퀀스가 넘어갑니다. 시퀀스는 아까 뭐예요? 그 고양이 봄 그 악보 코드였죠. 시퀀스는 악보 코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리턴은 뭐하냐? 훈련용 샘플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n2i는 음계 코드 사전입니다. 음계와 인덱스, 음계를 키로해 가지고 인덱스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코드 사전 하나를 만들어서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입력은 시퀀스 입력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음계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데이터셋을 만들고 n2i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음계에는 음계를 시퀀스를 가지고요. 브랭크로 스플리트를 쪼갭니다. 쪼개서 송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어넣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세트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것은 없어지고 딱 하나씩만을 갖는 스트링이 되고요. 그러면 소티드 하게 되면 그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딱 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캐블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보캐블러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enumerate vocabulary 하게 되면 i하고 n이 나오게 됩니다. i하고 n이 나오죠.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A4가 n으로 넘어올 겁니다. 노트 음계로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니까 0이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A4는 0으로 엘리먼트로 사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넘어오겠죠? 여기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1번으로 해라 해서 결국은 이런 식의 사전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4는 0이고 C-4는 1이고 이런 식의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n2i. 노트를 키로하고 인덱스를 찾아낼 수 있는 사전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ong decoded 뭡니까? 송이 전체 고양이 봄이라는 악보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을 이제 decoded 코드로 디코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코드는 0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G4는 15번 코드였다는 거죠. G4는 15번.
그 다음에 28은 12번째. 그리고 A4는 여기 나왔죠. A4는 0이라는 거 나왔죠. 0, 0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송 디코디드, 코드로 디코디된 리스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디코디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내용은 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6개를 뽑아서 첫 번째 리스트 값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6개를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로. 그래서 끄트머리까지를 반복해서 이와 같은 2차원 배열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음계 코드로 보면 지사, 솔, 미파, 솔, 라라는 얘기죠. 랄라솔이라는 얘기죠. 6개씩을 뽑아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N2i는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사전이고요. N2i를 또 뭡니까? 인덱스 투 노트, 인덱스 값을 키로하고 노트를 배류라는 사전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 2개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가지고 인덱스 값을 찾는 사전과 인덱스 값, 코드 값을 가지고 노트를 찾는, 음계를 찾는 그런 사전 2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n2i를 저장을 했네요. 저장할 때 n2i.json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json.dump n2i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n2i.json이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2i, 이런 n2i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타임 스텝은 지금 5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열이죠. 모든 열에서 그 다음에 행은 처음부터 타임 스텝 5 마이너스까지 0, 1, 2, 3, 4, 5 전까지 이만큼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끊어서 이놈을 X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Y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X고요. 이 부분이 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를 만들어요. 그런데 X에는 57,5라고 하는 쉐입을 갖는, 디멘전을 갖는 거고요. 이거는 57 리스트를 갖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케뷸러리는 실제로 보케뷸러리는 몇 개였습니까? 18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노래 악보에 보면 음계가 솔솔미파 쭉 있죠. 그것들이 실제로 18개 음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딕셔너리의 키값들이 요것들이죠. 이것들의 개수가 키의 개수가 바로 음계의 수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보케뷸러리는 이것이 된다 하는 것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57/5라고 하는 행렬을 number of phrase 18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X의 모든 값들이 X는 0부터 17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0부터 모든 값을 0부터 1까지로 정규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화를 시킵니다. 그래야 학습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핫 엔코딩으로 Y는 바꿉니다. Y가 원래가 뭐였습니까? 이 Y가 57이라고 하는 리스트였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거는 0, 0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0, 0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이게 57개가 있을 겁니다. 0부터 57까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원하드 엔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는데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1, 0, 0, 0, 0에서 0까지 이게 18개, 이것이 18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0은 1, 만약에 1이 있다 그러면 0, 1, 0, 0, 0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원핫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18개의 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1이고 나머지 0이다. 1이라고 하는 것은 0, 1번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원핫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Y는 뭡니까? 57by 18 형태의 배열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데이터셋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X하고 Y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면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 자료를 한번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데이터셋 X와 Y 원핫 엔코딩의 XY라고 하는 데이터셋 생성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모델을 구성해야 되겠죠. 모델은 뭐 이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모델 구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모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엇이죠? 이 모델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악보를 학습을 하고 나중에 플레이 시켜라 그러면 얘가 그 악보를 만들어내서 플레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든다면 이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 있고요. 이 모델을 다루기 위한 API 함수들이 있습니다. fit, predict, evaluate 이와 같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API입니다. fit라는 것은 데이터셋 지금 만든 X하고 요거죠. 요것을 학습을 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맞도록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것의 Y값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evaluate 데이터셋을 전체를 넣어주면 얘가 정확도가 얼마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 코드가 바로 모델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이게 5죠. 타임 스텝이 5입니다. 5로 지금 인풋은 5다 그런 얘기죠. 인풋은 5개로 했다는 겁니다. 5개로. 자, 그러면 그리고 유닛 넘버는 128개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입력이 x0, x1, x2, x3, x4 5개의 입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유니트는 하나 0부터 127까지 127개의 유니트가 나온다. 유니트로 만들어진다. 유니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은 출력의 수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5개로 입력하고요. 출력이 120개로 지금 120개로 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댄스라는 클래스 안에서 지가 이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지금 첫 번째 유니트에 이 x0에 대한 웨이트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x1에 대한 5개가 되겠죠. 5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0 하나를 갖고 있어요. 각각의 x와 웨이트를 곱하고요. x1과 곱하고 곱해진 놈을 전부 다 더합니다. 더해진 놈을 b0로 더해줍니다. 다시요. 곱한 놈을요. 그런 다음에 rel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y0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y0는요. rel라는 함수에다가 w00x1 플러스 w01x2 w0x04x4를 해서 플러스 b01을 하게 되면 b0겠죠. b0를 하게 되면 y0가 만들어집니다. y1은요. 10,
RELU W10X1 플러스 W11X1 W14X4 플러스 W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28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속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5개의 입력에 대해서 128개의 출력을 내주는 모델이다. X0부터 X4까지 5개의 처음에 입력을 넣어주면 128개의 출력을 내주는 네트워크이다. 덴스 네트워크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면 128만 있고 입력을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이거의 출력을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요. 그 말은 이놈을 그냥 두 번째 네트워크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128개의 입력을 가지고 118개의 출력을 내는 그런 덴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뭡니까? 18이었죠. 18이라고 하는 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입력은 128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8개, Y0부터 Y17까지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을까? 이 경우 보면 입력이 5개라고 했죠. 각 입력마다 웨이트를 하나씩 가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5개가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어스가 하나 있죠. 그럼 6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의 유니트에 5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런데 유니트가 몇 개라겠습니까? 128개죠. 그럼 768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겠네요. 이거는 128 바이 128이니까 이만큼, 이것은 18 출력이니까 이만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냐? 이것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다행스럽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그 객체 안에 썸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썸머리를 딱 하게 되면 얘가 이걸 출력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128 출력, 128 출력, 18 출력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제가 딱 해서 이 파라미터를 해서 전체 파라미터가 19,60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고 싶으면 이 썸머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딥러닝을 좀 공부한 후에 이 내용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동영상, 제가 준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모델을 구성했으면 학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학습을 시키기 전에 학습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compile라는 명령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가 로스와 옵티마이저, 매트릭스 세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먼저 로스입니다. 로스라고 하는 말은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손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 타깃이 있어요. 그 타깃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크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스가 크면 학습이 잘못된 거고 로스가 제로가 되면 학습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스, 얼마의 값이냐,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크면은 안 된 거고 0이면 학습이 잘 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Categorical Cross Entropy 방법으로 손실값을 계산해라 라고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Categorical이라는 얘기는 범주죠. 범주를 계산한다. 몇 개? 우리는 18개의 음계가 범주였죠. 도레미파솔라시부터 18개가. 아까 N2I 사전의 키가 18개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키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인식해야 될 캐테고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캐테고리칼로 해야 되고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으로 해야 된다. 좀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 강의, 제가 준비해 놓은 동영상 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학습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담 옵티마이저 방법으로 학습을 하자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매트릭스 어큐러시 정밀도를 매트릭스 평가 지수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설정을 했네요.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fit라는 이름으로 학습을 합니다. 아까 준비된 데이터셋 X와 XY를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X 데이터를 가지고 Y 핫 엔코드 값이 되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fit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fit입니다. 적합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 데이터의 파라미터들의 값을 적합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fbox라는 얘기는 학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체를 500번 반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하나의 길이가 길 때 조절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데이터 셋이 58개라고 그랬죠. 그냥 58개로 넣어주면 한 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은 경우에 의미가 있고 이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버블스라는 게 학습 과정을 출력하는 파라미터입니다. 2면 적당히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만약에 3이면 더 작게, 1이면 거의 더 복잡하게 모든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요. 그 다음에 validation data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validation data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여기다 XY를 넣네요. 그냥 학습용 XY를 출력용에 넣네요. validation용에 넣네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 validation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학습용 결과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validation 데이터를 학습용과 따로 준비해서 여기다 넣어서 비교해 볼 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같은 것을 넣었죠. 이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학습용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평가용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학습은 이걸로 시키는데 실제로 학습시키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학습된 그 모델을 저장을 합니다. 왜? 나중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이게 이것이 지금 잘렸네요. 500번 에포크 중에 첫 번째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결과를 냅니다. 로스 값은 2.9다. 어큐러시는 1%도 안 되네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로스가 더 크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습이 잘 되면 0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죠?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번 학습을 시켰더니 0.08로 줄었네요. 그리고 이건 정확도죠. 인식한 정확도는 98%까지 갔어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경우는 로스가 여기서부터 0.8까지 줄었고요. 인식률 98.25까지 왔네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학습용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이 인식률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습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걸 출력시키면서 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로스 값이 줄어드냐는 거죠. 줄어들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럼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그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학습시키면서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학습이 끝났죠. 그러면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학습된 모델을 다시 읽어옵니다. 로드합니다. 이거요. 로드했죠. 그러면 이 학습 모델 이제는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언제든지 나중에 이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모델이 로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그려보는 것은 여러분들 파이썬 강좌에서 시각화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인 로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트레인 로스는 밸리데이션 로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트레인 로스 왜 그렇죠?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트레인 데이터는 더 잘 학습이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더 학습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큐러시도 인식률도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지금 두 개를 같은 그래프에다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로스 값은 이쪽 축으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큐러시는 이쪽 축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인식률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트레인 로스 값. 지금 히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학습시킬 때 모델.fit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이때 히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리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학습할 때 일어났던 모든 내용을 히스트에 저장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히스트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 속에 히스토리가 사전 형태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로스 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밸리데이션 로스 값을 뽑아낼 수도 있고 어큐러시는 트레인이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원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건 알아야 되겠죠. 자, 로스는 점점 0부터 500 에포크 갈 때까지 줄어서 0에 가까이 갔구나. 좋구나. 그 다음에 어큐러시 정확도는요. 처음에는 0이더니 학습을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evalu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평가할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x가 입력될 때 y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x를 이용해서 이 모델이 y값을 예측을 하고 그 y값이 실제 y값하고 일치하는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성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가에서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 리턴을 해줍니다. scores라는 변수에는 두 개 값이 리턴이 됩니다. 0번째와 1번째 두 개 값이 리턴이 0번째 값은 로스 값이고 1번째 값은 어큐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ores 1번째 값을 끄집어내서 100을 해서 98.25%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게 98.25가 이유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매트릭스 네임스라고 하는 것에 1이면 1, 0이면 0 같이 맞춰주면 이 값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어큐러시 나왔죠. 어큐러시가 98.25%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모델을 사용해서 음을 예측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거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모델은 X 데이터를 넣어주면 Y 데이터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predict입니다. X를 넣어주면 Y라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가 X가 몇 바이 몇이었죠? 58,5라는 매트릭스였죠. 이것을 입력을 넣어주니까 predict 하면 뭐가 나오냐? 58,18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한 출력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18개 값으로 나와요. 18개 값을 원핫 인코딩 된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뭡니까? 58 바이 5죠. 이거는 출력이니까 이거겠네요. 58 바이 18이겠죠. 그것을 첫 번째 거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뭐가 될까요? 18개 값이 나오겠죠. 그놈을 argmax를 하게 됩니다. argmax 하면 18개 값 중에서 예를 들면 0, 1, 0.5 이런 식으로 쭉 있다. 그러면 이러면 이 값이 제일 큰 값다. 이 중에서 크다. 그러면 0번째, 1번째, 2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argma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면 이게 최종적으로 1번째 음계다, 0번째 음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오면 그 인덱스 값을 노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음계죠. 음계 바꿔주면 바꾼 다음에 시퀀스 아웃에다가 어펜드를 하죠. 시퀀스 아웃은 기본적으로 5개가 들어있어요. 왜 그렇죠? 얘가 예측하는 것은 기본 5개를 넣어놓고 다음 걸 예측했죠. 그러니까 5개 값은 얘가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넣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만들어지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앞에 5개는 만큼은 요 값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측하는 값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례로 한 음씩 기억을 더듬어서 악보 전체를 예측하는 그러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퀀스 인 입력으로 5개는 무조건 넣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그랬죠. 넣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도 5개는 그냥 출력으로 하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요 입력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노트 투 인덱스 이것을 인덱스로 바꾸고 그걸 노멀라이즈 시켰죠. 그래서 시퀀스 인을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인덱스 값을 노멀라이즈 된 인덱스 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프리카운트 58개를 리턴에 계산해 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퀀스 인 지금 계산된 이거죠. 이걸 집어넣어서 어레이를 만들고 그놈을 1, 요걸로 만듭니다. 원래 요거는 지금 이런 형태의 데이터였죠. 5,래요. 그런데 1, 타임 스텝 5로 리시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1 by 5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입력은 매트릭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 하나를 입력으로 넣어주고 프레딕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1,18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argmax를 합니다. 이거를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이 튀어나오겠죠. 인덱스 값 0이면 0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0에 대한 음계값을 이 사전을 이용해서 사전했죠. 그래서 시퀀스 아웃에 어펜드 합니다. 시퀀스 아웃은 원래가 이렇게 5개가 있었죠. 지금 예측된 값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구해진 인덱스 값을 다시 노멀라이즈 시키고요. 정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퀀스 인에다 어펜드를 합니다. 그럼 원래 시퀀스 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었죠. 시퀀스 인 하니까 아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원래 이 값에서 어떠죠?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진 인덱스 값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5개인데 6개가 되겠죠. 길이가요. 그런 다음에 팝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0번째 것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이놈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5개짜리로 만들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58개를 다 하게 되면 시퀀스 아웃에 출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시퀀스 아웃을 출력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nverter.parse에서 tiny 4분의 4박자에서 지금 만들어진 시퀀스 아웃을 가지고 스트링을 만듭니다.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show를 하게 되면 악보가 출력이 되겠죠. 악보가요. 그리고 미디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음악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시드 값만 가지고 음악을 얘가 이 모델이 기억을 해서 악보를 만들어내고 그 악보를 출력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이 지금 하나의 곡만을 했는데 여러 개의 곡을 각각 학습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곡을 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다만 뭐가 틀려집니까? 이 값은 넣어줘야 되겠죠. 이 값은 곡별로 따로따로 넣어주면 됩니다. 처음 시작 부분만 넣어주면 나머지 뭐 50개든 60개든 얘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뭐 10곡이면 10곡을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뮤직21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를 플레이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심층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연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는 패키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고향의 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모델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뉴럴 심층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기능이 딥러닝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강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건 제가 강의에 사용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